교재는 266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6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다운로드를 참고하셔서 풀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제6회 주식회사 예성산업으로 로그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자, 상단에 회사 코드 검색 툴 살짝 눌러서 제6회 주식회사 예성산업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 회사가 맞는지, 즉 주식회사 예성산업이 맞는지를 확인하신 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 파트는 주식회사 예성산업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총 5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문항수는 2문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죠. 거래처 등록 메뉴는 메뉴바를 열으시면 회계 모듈의 거래처 등록 또는 물류관리의 거래처 등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처 등록을 물류관리에서 열으세요. 왜냐하면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류관리 탭이 열려 있으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클릭. 일반 거래처에 3005로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3005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산업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실 때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넣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박관준 매입처, 매출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전체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여부는 반드시 동그라미 여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업태는 제조 그리고 엔터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조자가 저 멀리 도망갑니다. 헤어 액세서리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만 입력이 되면 됩니다. 자, 거래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 올라오니까 그냥 두셔도 됩니다. 4005 환희산업입니다. 주식회사 넣어주시고요. 간혹가다 주식회사 빠뜨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빠뜨리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제시된 거는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답이 맞습니다. 김옥희 이번에는 매출처네요. 1번 선택하겠습니다. 반드시 0번 선택하시고 업태는 도소매 네, 점이네요. 엔터 헤어 액세서리 액세서리라고 그랬어요? 서리 네, 오타 이렇게 안 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양산업 주식회사와 환희산업 주식회사를 입력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이죠. 품목 등록은 물류관리에 있어요. 그래서 물류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여는 겁니다. 전체 메뉴에 기준정보관리에 품목 등록입니다. 상품이고요. 0202001 머리띠 3호
기준 단위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5번의 입고 단위부터 8번의 재고 단위까지 모두 박스를 입력하셔야 돼요. 이때 대문자죠. 그래서 대문자로 칩니다. 그리고 저는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넣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러분 박스 그냥 치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복사해서 넣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재고 단위가 박스이기 때문에 입고 단위도 박스예요. 그래서 환산 단위는 1, 재고 환산은 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그냥 두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환산 단위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거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계산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을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한다. 요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전표를 두 개로 나눠서 입력한다? 그러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는 메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총 4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재고자산, 즉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했을 때 반드시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불부에 반영을 시켜줘서 전송해갖고 매입 매출 전표로 오는 문제, 하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항 한번 볼까요? 12월 10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재고자산을 매입했죠? 그러면 그렇죠. 수불부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되는구나 라는 거를 캐치해 놓으시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그런데 세금 계산서가 뭘 받았어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 전자에다 동그라미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대금 중 일부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즉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의 잔액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공급받는 자, 즉 우리 회사가 예성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갖고 왔으니까 공급받는 자죠. 그럼 어디로부터 사왔냐? 안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사갖고 왔습니다. 12월 10날 사갖고 왔고요. 왕관핀, 장미핀을 사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란에 3,5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외상 미수금에 1,725만 원이 있습니다. 이때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요 현금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예금란에다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지금 물류관리 탭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고 입력 클릭. 12월 10일 넣어주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왔으니까 건별 과세가 되겠고요. 거래처는 안양산업입니다. 지급 구분은 외상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지급했죠. 그래서 혼합입니다. 4번 혼합. 상품 더블클릭 또는 F2 하시고요. 완간핀 250개 3만원. 자, 상품 하나 더 있습니다. 장미핀 500개 8만원입니다. 자, 예금란에서 인출했으니까 예금란에 3,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1,725만원은 외상으로 그대로 두십니다. 이렇게 하고 반드시 체크. 전표 추가, 전송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전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자, 메뉴바 열어서 회계 모듈로 오세요. 회계 모듈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클릭하셨나요?
12월 10일입니다. 장미핀 외, 그래서 복수거래로 넘어왔고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전송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 첫 번째 라인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전자세금이냐 아니냐, 즉 세금계산서가 전자냐 아니면 종이 세금계산서냐라는 걸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전자입니다. 전자기 때문에 1번 전자입력 꼭 하셔야 되고요. 분계 부분으로 오셔서, 즉 하단 부분은 분계 부분입니다. 분계 부분에 보통예금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보통예금에 안양산업이 아니라 금융거래처인 경우 거래처 코드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안양산업을 뭘로 바꾸냐? 국민은행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금융거래인 경우에는 금융거래처를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보통 이렇게 입력하시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개라도 놓치면 네, 틀린 문제가 됩니다. 부분 점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12월 13일 상품의 배송을 위해 주식회사 굿자동차로부터 트럭을 구입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나머지는 6개월 무이자 할부. 자, 6개월 무이자 할부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하세요. 또한 승용차 관련 구입하여 공채, 액면가 20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매입하다. 단 공채 구입 시 공정가액은 175만 원. 이거 중요해요. 175만 원짜리를 얼마에 매입했냐? 액면가 200만 원에 매입한 겁니다. 만기 10년까지 보유할 목적이다. 10년까지, 즉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래요. 만기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만기 보유증권. 그런데 전산회계 운용사에서는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전산회계 운용사는 KIFRS 국제회계 기준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175만 원은 금융자산으로 입력하고 나머지 25만 원은 그렇죠. 트럭을 구입할 때, 즉 차량 운반구의 원가에 포함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채를 산 부분의 전표와 트럭을 산 부분의 전표를 구분해서 입력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때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의 한 건의 전표, 즉 한 개의 전표로 발생시켜야 되셔야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럭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 직접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왜 입고 입력 통해서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얘는 차량 운반구를, 즉 고정자산을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자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물류관리를 통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12월 13일로 오시고요. 유형은 매입입니다.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죠. 그래서 5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분명은 트럭. 수량 단가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없으니까 1,500만 원 넣겠습니다. 굿자동차. 전자세금 네, 체크해 주셔야죠. 1번 전자입력. 그리고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예금 그 다음에 6개월 무이자 할부, 즉 미지급금 이렇게 혼합이죠. 그래서 3번 혼합 가겠습니다. 3번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 분계를 선택할 때 3번이 혼합입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입력하세요. 상품을 산 게 아니라 뭘 샀어요? 옷.
트럭을 샀죠. 트럭은 차량 운반구가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전체 금액 모르니까 일단 1,500만원 그대로 둘게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자, 보통예금 먼저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300만원. 금융거래처. 그렇죠. 역시 여러분은 잘하네요. 자, 국민 보통예금 금융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오늘은 잘 안 쳐지네요. 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얼마일까요? 1,350만원.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나 아직 더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열으시면 돼요. 네. 자, 열으셔서 대변에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현금 나갔죠. 자, 현금 내보내 주세요. 얼마? 200만원 내보내 주십시오. 자, 내보내 주셨어요? 차변에 공채에 대해서 175만원만큼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잡아야 된다 그랬죠? 차변에 상각이라고 쳐주시고요. 그러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인데 10년까지 보유한대요. 그래서 비유동입니다. 181번 선택해 주시고요. 175만원. 그랬더니 25만원만큼 차이가 났죠? 이 25만원 어디에 더해요? 원가에 더합니다. 여기에 더해주세요. 그래서 25만원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차 차익 뜨지 않았죠? 자, 처음부터 1,525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미리 분개를 해놓고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서 놓치는 거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보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150만원,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1,525만원, 차변의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175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300만원인데 국민은행 보통 걸어주시고, 미지급금 1,350만원, 그리고 현금이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많이 접해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12월 24일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그러면 출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 넘겨야겠구나 라고 캐치 딱 해놓으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네, 전자세금계산서 체크해 놓으시고, 대금중 일부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네, 일부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냐? 4,500만원 받았네요. 보통예금이고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과연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공급자일까요? 공급받는 자일까요? 그렇죠. 공급받는 자, 즉 주식회사 금성에 팔았습니다. 매출이니까. 자, 왕관핀 그리고 장미핀 12월 24일입니다. 메뉴바 열어서 물류관리 탭으로 오시고요. 판매관리에 출고 입력 클릭. 12월 24일이고요. 건별 세금계산서죠. 과세 1번 금성. 보통예금 계좌로 돈도 받았고 그 다음 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혼합 상품 왕관핀 350개인데 10만원, 상품 장미핀 200개 16만원, 예금란에 4,50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외상란에 2,870만원입니다.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까지 완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단에 전송된 거 확인하신 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2월 24일로 조회하신 후 상당 부분에 전자세금란 체크하셔야죠. 자, 뭘로 체크할까요? 오, 전자입력. 네, 맞습니다. 1번 전자입력. 하단 분계 부분에 오셔서 보통 예금의 금융거래처는 국민은행. 역시 여러분 잘 하시네요. 네.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 걸어주십시오. 반드시 걸어주셔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외상매출금,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 대변의 상품매출 이렇게 분계가 됐습니다. 요 부분과 전자입력 부분 체크해 주십시오. 4번 12월 30 구로예비 주식회사의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다. 자,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서 재고자산 팔았습니다. 그래서 출고입력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고입력 상단에 열려져 있죠? 이거 활용할게요. 자, 출고입력에 12월 30 뭐 선택해야 돼요? 일단 건별은 맞아요. 네, 건별 선택하고 현금 영수증이죠. 그래서 12번 현과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현과. 코드는 구로예비. 여기 현과 선택했기 때문에 수금 구분이 현금으로 아예 그냥 딱 못을 박혔어요. 그럼 그냥 두시면 돼요. 네, 현금. 자산은 상품이고요. 자, 뭘 팔았죠?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장미핀 10개입니다. 자, 장미핀 10개. 단가는 160을 1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16만원입니다. 그러면 176만원. 현금란에 이렇게 176만원이 세팅이 됩니다. 자, 체크. 전표 추가, 전송까지 완료해 주시고요. 전송 확인했으면 상단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2월 30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안 열고요. 메뉴바 통해서, 네, 메뉴바 통해서 열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모듈 간혹가다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확 없어진다든가 이러면 다시 열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입력되어 있는 거 없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이니까 전자세금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입금, 차변에 현금이 176만원,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그리고 상품 매출이 160만원. 그래서 입금 전표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